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내 혀에 닿기만 했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학습양에서 우연히 마주친 토마스 홈스의 말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책을 읽었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무식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많은 책들과 정보를 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내 것을 소화시키느냐일 것입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내 혀에 와서 닿은 음식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소화되고 흡수된 음식이듯이 나의 정신을 만드는 것이 바로 책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 지성 안에 스며들고 물든 지식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면서 자랍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도 지겹도록 듣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사람들에게 공부한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어서 빨리 이 지긋지긋한 공부를 그만두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책을 읽고 공부해야 한다는 말을 다수 듣습니다. 이 책을 읽지 않으면 급변하는 시대에 지쳐지기 때문에 평생 합석을 위해 독서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받습니다. 이 블로그에는 한 달에 정해진 권수 이상의 책을 읽기로 작성하면서 독서에 힘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취감과 희열을 맛본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책을 읽을 때는 무언가를 알게 된 것 같으나 돌아서면 희미한 기억만 남을 뿐 진정한 전환은 찾아오지 않음에 대해 고민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해야 했던 공부에 대한 부담스러운 기억과 어른이 되어 기울였던 책 읽기 노력에 대한 애틋한 고민이 제게도 낯선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언제쯤이면 공부를 안 해도 될까 생각하면서 그날 꿈꾸기도 했고 해당 책에서 다른 책으로 옮겨가면서 책을 읽기를 했지만 그 과정이 오히려 무기력증을 더해주는 경험도 했습니다. 이 좌절의 경험에서 저는 공부하게 대해 지침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공부란 무엇일까? 내가 진정으로 공부하게 되면 어떤 선택을 누릴 수 있을까? 라고 말입니다. 또 어떤 것들을 배우고 싶게 할까 등에 저는 책 읽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수없이 수서서 나오는데 모든 책을 다 읽어야 할까? 저 책을 많이 읽어도 실제로 내 안에 남는 게 없는데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할까? 읽는 것들은 어떻게 활용해야 나만의 생각을 전입할 수 있을까? 등은 말입니다. 이와 같은 물음들의 제한 접근을 찾는 가운데 수학된 내용을 담고 합니다. 공부하기에 관한 물음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공부하기는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고역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하기를 통해서 진정한 나 자신 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기를 새롭게 이해하고 정립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으며 어떤 여행을 통해서는 남의 나라에서 제 나라 말소리를 듣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독서에 관한 모든 던지고 또 짜고 짜야 되는 더는 대는데 튀기고 하고 가볍게 되었습니다. 내가 찾아온 것들을 이때한테 버리기 위해서는 다들보다는 정덕이 효과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노트하면서 읽고 그 노트한 것을 생각하면서 사용하고 그 내용을 명정적으로 옮길 때 비로소 나의 지식이 된다는 유통의 원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은 더딜지라도 그 정독하는 가운데 책을 내 정신의 일부분을 만들 수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부하기 책 읽기 여정에서 제가 체득하게 된 원리들을 담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서 제시하는 원리를 잘 활용할 때 학습 여정에서 내가 맞춰진 지식이 그저 주입된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내 정신 안에서 등등적으로 번식하는 가운데 공리로 증가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 학습자가 되어 변화된 환경에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지식이 가운데 자신의 성장을 꿈꾸는 이들에게 이 장학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는 금방 까먹은 것은 잊지도 말와 책 읽기에 들건 혁명에서 제시되었던 책상들을 토대로 새롭게 다듬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새로운 이웃을 익히도록 뛰어난 조언으로 도와줄 생각지도 출판사 김은영 대표 기쁜 마음으로 추천해 글을 써주는 닭꿈스쿨의 서은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 공부해야 하는가요? 인간의 세계 개방성입니다. 어떤 일을 잘하지 못할 때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목소개식의 상실은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학생들이 처한 문제도 이와 비슷합니다.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오랜 시간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도대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좀 더. 먼저는 왜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이론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습득한다든지 지식을 얻는다든지 또는 어떤 지혜를 추구한다든지 하는 것을 모두 포괄해서 공부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 다른 동물에 비해 인간은 오랫동안 공부를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공부하는 것이 그 자체로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자신있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좋은 직을 얻기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근원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 공부하기는 인간의 삶속에서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을 합니다. 공부가 필요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개미는 자신의 개미점의 공식을 안다. 별은 자신의 별점의 공식을 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공식을 아는 것은 인간이 아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인간권자의 공식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동물들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과 발달된 이식을 가지고 있고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도구를 사용하고 초월의 지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세계 개방성입니다. 인간의 미래가 전혀 닫혀져 있지 않다는 것, 인간의 존재는 주변 환경에 대해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 인간의 세계 개방성입니다. 인간의 세계 개방성은 미래 개방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인간을
개미나 여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미는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개미가 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우는 특별히 공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우 외에 다른 동물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공부하지 않거나 다른 방향으로 잘못 공부하면 인간이 될 수 없고 인간 이외에 다른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개미나 여우는 태어날 때마다 자신의 존재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이미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그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은 완결된 존재이며 닫힌 존재인 반면 인간은 미완성인 존재인 동시에 개방된 존재입니다. 개미의 사이가 언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퀴 개미화라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여우서의 신문이 있다가 따라서 여성 상실의 시대를 맞이하라는 시선 사서 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스템은 철학경 시대에 이거 우리는 여우의 일상사진마저 저자였으면 어쩌겠다거나 어쨌든 편이 아니라 이런 비능상사진들 그는 인생이 아닌 여우에서 사는 실수 모두 여우의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